한국? 들어보긴 했는데 거기 말고 도쿄로 가면 안 되나요?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순간에 승객과 승무원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영국의 한 승무원이 엔진 고장으로 인한 비상 착륙을 경험하고 인천공항으로 착륙한다고 하자 내뱉은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이것을 경험하자 그 선입견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게이트에 서 있는 아리나의 심장은 너무나도 크게 뛰어서 승객들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그녀가 승무원으로서 첫 국제선 비행을 하는 날이었죠. 어릴 적부터 늘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통로를 걸으며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말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던 20년간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가슴 한편에 눌러오는 긴장의 무게를 느꼈어요. 할 수 있어. 그녀는 또렷하게 달인 유니폼 재킷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터미널의 소음 속에 묻혔어요. 방송의 웅웅거림, 여행 준비를 하는 승객들의 수다 소리 등. 하지만 그 속삭임은 그녀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아리나는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선임 승무원들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들은 마치 공항이 제2의 집인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말끔히 닦인 구두가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티켓을 확인하며 가벼운 농담까지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아리나는 굳은 자세로 서서 안전수칙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고 되뇌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조정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깔끔하고 굵은 글씨로 아리나 김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보며 자신을 당당히 소개하는 연습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긴장감에 미소조차 제대로 지을 수 없었어요. 주변 선임 승무원들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감의 반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아리나는 마치 언제라도 들통날 것 같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비행은 국내선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풍경에 안도할 수 있는 비행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는 국제선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 나리타 공항,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이었죠. 이 생각만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렘이 솟아올라 잠시 긴장을 밀어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탑승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자 아리나는 자세를 바로잡고 선임 승무원들을 따라 제트 브릿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행기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매끈한 보잉 777 기체는 게이트의 인공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며 빛났어요. 이 비행기는 앞으로 12시간 동안 그녀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좌석과 순한 공기의 은은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선임 승무원들은 능숙하게 자리로 이동하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짐을 도와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아리나는 경제석 앞부분에 배치받아 자신의 구역에서 첫 승객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아직 어색했죠.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아리나는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동물 인형을 꼭 쥔 아이들과 가족들, 휴대폰에 몰두한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안심시키는 나이든 부부까지.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가는 걸까? 그들도 나만큼 긴장하고 있을까? 저기요, 34A 좌석이 여기 맞나요?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어요. 그는 구겨진 탑승권을 손에 들고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리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쪽 창가 자리예요. 그녀는 그쪽을 가리키며 속으로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정하게 들렸다고 자책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좁은 통로를 지나 자리에 앉았어요. 아리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잖아.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비행기 안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자 아리나는 승객들을 돕고 질문에 답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런 작은 상호작용이 그녀의 긴장을 조금씩 가라앉혔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것을 주워주었어요. 나이든 여성이 짐칸에 가방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자 그녀는 서둘러 도와주었죠. 이런 작은 일들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어요. 탑승 절차가 끝나고 아리나는 안전 안내 시범을 위해 자리에 섰어요. 이 부분은 그녀가 가장 열심히 연습한 부분이었죠.
거울 앞에서 모든 동작을 반복하며 동작이 정확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도록 연습했어요. 하지만 지금 수십 명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은 뻣뻣하고 미소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옆에 서 있는 선임 승무원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고 그녀를 따라하며 긴장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할 때쯤 아리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 큰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힘차게 작동하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구름과 하늘로 가득 찬 풍경이 펼쳐지자 잠시 동안 그녀의 긴장은 사라지고 경외감만이 남았어요. 그녀는 진짜 날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승무원의 일부라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아리나는 비행의 리듬에 적응해 갔어요. 엔진 소리는 안정감을 주는 배경음이 되었고 어두워진 객실 조명은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료를 제공하며 식판을 수거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고되었지만 묘하게 만족스러웠어요. 승객들이 보여주는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그녀가 잘 해내고 있다는 확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호출 버튼이 울리거나 승객이 그녀를 부를 때마다 아리나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내가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선임 승무원들이 늘 곁에 있었고 그녀가 실수하더라도 바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의 조용한 지도가 그녀에게는 든든한 안전망 같았어요. 비행 중반쯤 아리나는 갤리 근처에서 잠시 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도요. 하지만 그건 나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떠올리게 해주는 겸손한 순간이었죠. 그녀의 생각은 도쿄와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들로 향했어요. 분주한 거리들, 낯선 언어들, 그리고 책에서만 보았던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들까지. 설렘이 다시 스며들며 긴장은 점차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이게 바로 그녀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였으니까요. 세상을 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요.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할 준비를 하자 아리나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첫 번째 여정을 거의 마친 거였죠. 그녀는 긴장감과 맞서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비행과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객실에는 가벼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리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어요. 긴장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자신감 있고 능숙한 승무원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아리나는 문 옆에 서서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녀는 따뜻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조용해진 객실에 홀로 선 채 아리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선임 승무원이 다가와 알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첫 비행이 항상 제일 힘든 법이에요. 아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그녀는 재킷을 바로잡고 다음 여정을 준비했어요. 여전히 긴장이 남아있었지만 설렘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충분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면서 발밑에서 부드럽게 진동이 느껴졌고 강력한 엔진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렸어요. 저는 항상 이 순간이 좋았어요. 서서히 상승하며 귀에 살짝 압력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아래쪽의 도시 풍경이 색색의 패치워크처럼 보이는 모습까지. 마치 한 세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승무원으로서 이런 일상이 제게 위안이 됐어요. 익숙하고 예상 가능하며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순환 고도에 올라 수평을 유지하기 시작하자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떨칠 수 없었어요. 기장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긴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기장입니다.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중 하나에서 사소한 문제가 감지되었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지상 관제소와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비상상황 대처 훈련은 받았지만 훈련과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객실을 둘러보니 승객들은 일단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아는 사실, 그러니까 작은 이상도 금방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평소처럼 객실 점검에 몰두하려 했었어요. 안전벨트는 제대로 매었나? 확인 완료. 머리 위 수납함은 닫혔나? 확인 완료. 하지만 한 승객의 느슨한 가방 끈을 조정하면서도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엔진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통로를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침착함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석 승무원인 나스티아이 제게 눈길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안정감 있는 모습은 마치 닭과 같았어요. 그때 인터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기장의 목소리가 더 낮고 진지했어요. 여러분, 엔진 성능에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어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객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뒤쪽에서는 누군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본능적으로 인터폰을 집어들고 안내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차분히 계십시오. 저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저희 승무원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고 소지품은 모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에서 배운 대로 제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좌석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긴장한 승객을 안심시키며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고 겁먹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통로를 지나갈 때 한 여성이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우리 추락하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부인. 기장님께서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 어딘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지만 그 말은 제게도 승객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어요. 몇 분이 지났지만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에는 광활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은 어딘지 모를 정도로 흐릿했어요. 저는 엔진을 바라보며 그것이 멀쩡히 돌아가길 간절히 바랐어요. 다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내였어요. 승무원 여러분, 비상 착륙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는 여전히 컸어요. 나스티아의 손짓으로 우리를 갤리 근처로 불렀고 그녀의 얼굴에는 침착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우린 이런 상황을 대비해 훈련받았잖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차를 따르고 집중합시다.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말은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여전히 긴장감을 느꼈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객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객실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어요. 옹성거리던 대화 소리는 사라지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정적이 맴돌았어요. 몇몇 승객은 기도하며 입술을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팔걸이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도 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달려갔어요. 엔진이 완전히 멈추면 어떡하지?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제가 동요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점점 하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통로를 걸으며 모든 좌석과 물건들이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침착히 착용하세요. 저는 특히 창백한 얼굴의 한 승객에게 말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숨 쉬시고 저희 지시에 따라주세요. 드디어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이 보이자 잠시 안도의 마음이 들었지만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활주로 옆으로 줄지어 선 응급 차량들이 불빛을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응급 대응팀까지 모두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착륙 순간 객실은 한순간 흔들렸고 랜딩 기어가 큰 소리를 내며 작동했어요.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브레이스 포지션을 취했고 저도 고개를 숙이며 심호흡을 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이 전해졌고 비행기는 크게 흔들리며 속도를 줄였어요. 마침내 멈췄을 때 객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제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일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응급 슬라이드가 작동하며 승객들을 하나씩 대피시켰고 저도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떠나며 땅에 발을 디뎠어요. 활주로 위에서 비행기를 바라보니 모든 게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이 경험은 제게 인간의 회복력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희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 덕분에 이 비행은 마침내 안전하게 끝이 났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익숙한 진동이 전해졌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방금 전에 겪었던 그 아찔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착륙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창밖을 보니 긴 줄을 이룬 비상 차량들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깜빡이는 불빛은 회색빛 콘크리트와 대조를 이루며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모든 계획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공포보다는 경외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완벽하게 계획된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행기 문이 드디어 열리자 신선한 공기가 캡슐 같은 기내의 금속 냄새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가방을 챙겨 승객들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승무원들은 문가에 서서 여전히 웃음을 띠고 있었는데 방금 일이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저는 압도된 감정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트 브릿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제 제가 한국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곳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높은 천장은 끝없이 뻗어 있는 것 같았고 곡선형 강철 기둥들이 공간에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패널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며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은 승객들에게 능숙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저를 출입국 심사대로 안내해 주었어요. 다른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조차도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어요. 공항의 모든 구석이 여행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던 저는 거대한 홀을 지나게 되었어요. 심사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각각의 카운터에는 단정한 검정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벚꽃과 산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무채색의 공간에 따뜻함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곧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여권과 입국 신고서를 젊어 보이는 직원에게 건넸어요. 그는 서류를 스캔하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의 효율적인 모습은 공항 전체의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아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입국장을 통과하자마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밝고 활기찬 공간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난 듯 뜨겁게 포옹하고 있었으며 여행객들은 분주히 다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 그 모든 광경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풍겨오는 갓 내린 커피향이 공항 전체에 퍼지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음식 냄새가 느껴졌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커다란 가방을 맨 배낭여행객들,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까지. 이곳은 세상이 축소된 공간 같았어요. 특히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세련된 터치스크린과 자동화된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심지어 길 안내 화면조차도 정보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짐 찾는 곳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 키오스크를 잠시 멈춰 사용했는데 화면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간단한 터치만으로 방향뿐만 아니라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려주는 세심함이 대단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 덕분에 이곳이 얼마나 다른 곳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은 마치 현대 미술관을 걷는 것 같았어요. 길을 따라 배치된 조각품과 예술 설치물들은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하나의 설치물은 움직이는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만들어내는 패턴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어요. 또 다른 곳에는 디지털 벽화가 있었는데 제가 걷는 속도에 따라 색깔이 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차분하면서도 경이로운 느낌을 주었어요. 짐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 캐리어는 이미 벨트 위에 있었어요. 안도감을 느끼며 짐을 내려왔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저마다의 짐을 찾으며 다양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반면 저는 너무나도 큰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곧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공항이 바다 근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 바람에는 약간의 소금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백한 푸른 하늘에는 가느다란 구름이 떠 있었고 멀리서 산들이 희미한 안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항 가까이에는 세련된 버스와 깔끔한 검정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의도적으로 느껴졌어요. 고향에서 익숙했던 혼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어요. 소리, 풍경, 심지어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익숙함과 낯설음이 묘하게 뒤섞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동시에 편안하면서도 낯설고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생각에 잠길 새도 없이 도움 데스크를 발견했어요. 데스크 뒤에는 깔끔한 옷을 입은 직원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명확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느껴졌고 말투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차분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공항 버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작은 지도를 건네며 제가 가야 할 경로를 친절히 표시해 주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저도 미소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고향의 공항은 단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인천공항은 그 이상의 공간이었어요. 사람을 환영하고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 건축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그 점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첫인상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공항버스에 올라탔을 때 저는 피곤하지만 흥분된 기분이었어요. 자리에 앉아 짐을 안전하게 넣은 뒤 버스가 터미널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세련된 실루엣은 점차 멀어졌고 대신 인천의 광활한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제 막 제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벌써 이곳이 특별한 곳임을 알 수 있었어요. 첫인상이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충격과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비행기 구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오랜 비행 경험 덕분에 이런 미묘한 차이는 알아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승객들도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진 않았어요. 곧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기체가 나리타로 가기 전에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이 소식에 승객들은 안도와 짜증이 섞인 한숨과 웅성거림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평소에 궁금했던 걸 직접 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였죠.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요. 저는 항상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흥미를 느꼈어요. 어떻게 모든 톱니바퀴와 기어들이 맞물려 세상을 움직이는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인 항공기 정비 과정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정비팀은 빠르게 도착했어요. 그들은 마치 수술 준비를 하는 외과의 팀처럼 비행기를 둘러싸며 움직였어요.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칙칙한 활주로와 대비되어 더 밝아 보였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기장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제자리에서도 그가 태블릿에 있는 도표를 가리키며 자신감 있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 너머로도 차분하고 단호하게 들렸어요.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정비팀과 항공사 직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용어가 많았지만 그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고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정비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한 남자는 랜딩 기어를 점검했는데 손전등으로 저녁 어둠을 뚫으며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또 다른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엔진을 검사했는데 장갑 낀 손으로 도구를 조정하는 모습이 안정적이고 신중해 보였어요. 다른 팀원들은 짝을 지어 차트를 검토하거나 태블릿에 데이터를 대조하며 협력했어요. 태블릿은 마치 그들의 손의 연장처럼 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작업 리듬이었어요.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어요. 모든 동작에는 목적이 있었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허둥대는 모습은 전혀 없었죠. 그들은 간단한 손짓, 고개 끄덕임, 그리고 짧은 대화만으로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확실히 느껴졌고 그게 저에게도 전염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연이 길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지휘관이라 부른 팀장은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선임 승무원인 아리나와 함께였어요. 아리나는 항상 흔들림 없는 미소로 유명했는데 환한 승객이나 갑작스러운 난기류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자세는 한층 더 집중한 듯 보였어요. 지휘관이 뭔가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곰곰이 새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지휘관이 비행기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추측으로는 왼쪽 엔진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아리나는 집중해서 듣다가 질문을 던졌고 지휘관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그녀에게 다시 설명했어요. 그의 말이 만족스러웠던지 아리나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기내로 들어갔어요. 아리나는 돌아와 승객들 사이를 돌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녀가 제자리 근처에 왔을 때 저는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정비팀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스템 중 하나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가 될 때까지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사소한 문제든 아니든 그들의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협력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팀의 모든 구성원이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저는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정비팀은 전혀 짜증을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지연 시간이 길어져도 그들의 동작은 여전히 침착하고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마치 시간은 그들에게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시계의 초침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정밀함으로 시간을 재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소리와 허둥대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이곳에는 차분함, 질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만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휘관이 기장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몇 분간 대화를 나누더니 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휘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내에는 점검이 끝났고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며 안도감이 번졌어요. 정비팀은 장비를 정리하며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이륙 준비를 하며 저는 방금 목격한 장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정비팀의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에 임하는 태도가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일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과 목적의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는데 활주로와 터미널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마치 생명력을 가진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 정밀함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룩한 성과의 증거였어요. 이 경험은 우리가 나리타에 도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이 여행 전까지 한국은 지도 위의 이름에 불과했어요. 뉴스를 통해 접하거나 문화 콘텐츠로 알게 된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가까운 무언가로 느껴졌어요. 여행자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국의 한 면을 엿본 것 같았거든요.
그것은 창의성과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면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지연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해줬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영웅들을 보게 해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이 먼 나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거창한 제스처나 거대한 서사가 아닌 단순한 것에서 비롯된 연결이었어요. 바로 인천공항의 한 팀이 보여준 조용하고도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고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경험은 제게 단순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어요. 앞으로도 그들의 헌신을 떠올리며 세상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